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장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드리면 저는 이렇게 미디어 아트나 이제 과학 기술에 집중하는 큐레이터는 아닙니다. 저는 좀 더 사회 정치적인 부분과 미술의 관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하는데 오늘 초대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이준 교수님과 20년 전에 미디어 아트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좀 깊은 대화를 나눈 인연 때문에 초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과학기술에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에 관련돼서 이제 집중적인 어떤 저의 큐레토리얼 프랙티스는 하지 않는다기보다 이제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레퍼런스를 좀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과학기술, 특히 AI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런 그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작가의 활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전시로서 전시의 흐름들을 통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레퍼런스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AI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다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AI가 엄청난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줄 것이라고 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AI의 역사가 AI가 만들어낸 효과가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AI가 생성한 것도 예술인가요? AI가 처음 이렇게 그러니까 상용화됐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이 아닌가. 이제 20세기 그러니까 이제 뒤샹에게 있어서 이것도 예술인가요와 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이제 산업 기술의 양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이 그러니까 과학 기술의 어떤 영향들에 있어서는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들이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제 모던 컨템포러리 아트는 매번 뭐 그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과학기술의 성장과 더불어서 아주 긴밀하게 변화되어 왔고 그것이 단순한 변화만이 아니라 이제 미술을 통한 새로운 지식 생산이라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가들의 도전들이 펼쳐졌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페레즈의 5가지 연속적인 기술 혁명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학자들마다 좀 입장들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페레즈는 1차에서 5차의 산업혁명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업혁명의 흐름들을 보면은 근대 미술에서부터 동시대 미술까지의 격변들과 매우 겹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그 흐름에 따르면 4차, 5차 혁명일 텐데 혹은 3차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때 이제 20세기 초반 혹은 19세기의 미술과 20세기 초반의 아방가르드 그리고 이제 전후 미술의 움직임들과 매우 긴밀하게 연동되는 그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AI와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시기는 이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되는 5차 혁명과 연관된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혁명의 그러니까 이제 기술 혁명들의 과정들 속에서 기술 경제적 패러다임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페레즈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중요 키워드로서 이 양태들은 다르지만 이 혁명의 동인으로서 작동되는 어떤 3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뭐 낮은 비용과 높은 효율 그리고 이동 전달 부분에서 연결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야기되는 것들이 아니라 곧바로 예술 창작이라고 이야기될 때 이제 미술이라는 것이 지식 생산의 과정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미술을 통한 지식 생산의 과정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연동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는 그 앞서 얘기했던 5차 혁명에서의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혁명을 넘어서서 이제 지적 혁명의 시대로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건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들이 뭐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동 발생적으로 이제 스스로 배우면서 뭔가 결과물들을 발생시키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정보혁명과 지식혁명 사이에 놓여져 있다. 작가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정보혁명과 지식혁명 사이에 놓여진 지금의 우리의 시점이 동시대 미술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60년대 말에서 60년대 말과 70년대에 이미 작가들에 의해서 인지된 현상들이었다라는 건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관객이라든가 이론가들은 그것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과거의 전통적인 예술과 미술의 관념들의 학자들은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사로잡혀 있어서 뭔가 좀 혼란들이 야기되긴 했지만 작가들의 움직임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들을 예견하면서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60, 70년대 그 정보혁명과 지식혁명 사이에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봤던 작가들의 움직임들을 연결했던 그것들을 모았던 중요 전시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시에 속한 작업들, 작가들은 소위 미술사에서 플럭서스라거나 아니면 뭐 미니멀리즘이라거나 아니면 개념 미술이라거나 아니면 아르테 포베라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양식화된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정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앞서 많은 선생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네틱스라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그 AI의 전신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컴퓨터라는 것들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작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적용시키고 새로운 자신의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해 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경향들을 모아놓고 전시를 진행했던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전시들이 60년대 말에서 70년대 폭발했다라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앞선 게 예견됐던 어떤 것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들, 혼동들, 의심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들이 보여졌던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뉴 텐던시는 이제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종의 이제 비엔날레 같은 그러니까 5번의 에디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비엔날레 형태의 전시였던 건 거죠. 이 전시는 어떤 차원에서는 뭐 카이스트 같은 곳에서 꿈꾸는 아트 페스티벌 같은 거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 기술, 컴퓨터라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예술의 미디어로서 그 컴퓨터 자체를 물씬한다라기보다 이제 컴퓨터의 알고리즘 시스템들을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술의 연구 방식들을 끊임없이 탐구했던 그런 그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의 특이점은 어떤 차원에서는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꿨다라는 거죠.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였고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좀 다른 경향의 그 사회주의를 작동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이버네틱스 세렌디피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이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그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시킨 그런 전시입니다. 여기 포스터에서 보시면 앞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백남준의 로봇 K456이 이제 표지에 포스터에 이렇게 등장했는데 이게 뭐 저한테 있어서는 이 작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백남준이 이 작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로봇 그 자체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예견될 로봇의 죽음이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이 로봇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사회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시도들이 의미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 퐁투스 풀텐이라는 이제 전설적인 큐레이터인데 이제 이 큐레이터가 그 기획한 68년도에 이
뭐 기계 시대의 끝에서 보여지는 기술, 뭐 기계라는 이 전시는 다음 얘기할 헤럴드 제만의 전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준비됐지만 헤럴드 제만이 좀 더 동시대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그러면 퐁토스 풀텐 같은 경우에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기계의 문제들을 추적하면서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거죠. 어떤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제 박물관 형태의 전시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메커니컬 시대라는 것은 전자혁명, 그러니까 이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 야기한 앞 단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기점에서 이 풀텐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나누는 거죠. 정보혁명과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시대와 과거의 메커니컬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물질 중심의 과학 기술의 발달, 이 시계를 분리하면서 앞선 시대를 한번 정리해보는 이제 그런 전시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이제 현대 동시대 미술에서 너무나 유명한 헤럴드 제먼의 그 라이브 인 유어 헤드라는 내 머릿속에서 살아라라는 전시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를 이 When Attitude Become Form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적인 문구 때문에 이 전시 자체를 매우 미학적이고 어떤 좀 이렇게 그 새로운 감수성의 어떤 출현으로만의 전시로 이해하지만, 이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제인 거죠. 그러니까 work, concept, process, situation, information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과 개념과 상황과 정보라는 것들이 작가들의 새로운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상호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미술의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유어 헤드라는 게 단순히 어떤 차원에서 인간의 머리라기보다는 연산작용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치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도록에서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내부 그 도록의 형식들도 매우 인덱스적으로 이 도록들을 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정보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다루는 자신만의 고유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액티베이팅 시키느냐라는 것들이 뭐 우리가 플럭서스든 뭐 미니멀이든 뭐 아르테 포베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개념 미술가들이든 이제 그 집중했던, 물론 이제 일부는 뭐 소위 말하면 이제 테크놀로지들을 막 이용하면서 뭘 하긴 하지만, 이제 꼭 테크놀로지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신들의 소위 말하면 시스템들을 작동시켰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당시에 작가들의 활동들을 보여줬던 그 프로젝트인 거죠. 앞서 말했던 뉴 텐던시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야기되는 전시들은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그 전시 역시 이거는 이제 잭 번함이라는,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시스템과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과학 기술과 관련된 이론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이 그 큐레이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전시인데, 이 전시 역시 이제 컴퓨터적인 이제 프로세스와 그 알고리즘 혹은 뭐 과학 기술의 어떤 그 방법론들과 이제 개념 미술적인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만들어낸 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조 과정 정보라는 것들이 이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이제 집중적으로 사고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작가들은 이제 어떤 식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작업들 혹은 과정들을 작품화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술의 언어들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AI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과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런 활동들을
2000년대 초반이 되면은 다시 바라보는 전시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제 시스템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개념 미술 중심이긴 했지만, 이제 시스템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미술을 다시 평가하고 다시 의미화시키고자 했던 전시가 이제 테이트에서 있었던 오픈 시스템 리싱킹 아트라는 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60, 70년대 미술운동, 동시대 미술운동의 흐름들을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적 혁명, 그러니까 지식 혁명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시도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번험의 이제 그 60년대 말에 쓰여졌던 논의들로 좀 되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 번험은 이제 그 이 사이버네틱스와 컴퓨터 기술의 발달들에 의해서 예술이 사물지향적에서 시스템 지향적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견을 했던 건 거죠. 그리고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호모 파베르에서 호모 알비터 포름에, 그러니까 이제 좀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떤 폼을, 형식을 판단 혹은 중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작성하거나 뭔가 이게 60년대나 혹은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떤 차는 지시문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듀서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상태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형식을 판단 혹은 중재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술가 혹은 개인은 상당히 다른 우리 상상력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잭 번험은 이제 Aesthetics of Intelligent System이라는 이제 강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구겐하임의 어떤 미래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 특별 강연 시리즈에서 이 주제로 이제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지능형 시스템의 미학이라는 것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대화로 관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가 예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정보 시스템, 처리 시스템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렇게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제 예술 경험은 끊임없이 이제 양방향 정보 교환의 어떤 그 규범적인 목표가 내면화되는 과정들로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환영을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 만들어내는 그런 환상들, 환영들을 이렇게 일소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차원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예술의 관계를 맺을 때 예술은 점점 포기해져가는 환영들을 과학기술은 점점 증폭시키려고 하는, 과거의 예술이 증폭시켰던 것처럼 좀 그런 차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상세계가 이제 예술의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시스템적으로 변화된 예술의 조건과 함께 그 정체성 자체를 빠르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경우를 좀 되돌아본다 그러면, 이게 앞서 이제 산업화의 과정들과 더불어서 비교해 보면은, 한국의 어떤 본격적인 산업화라는 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한국의 산업화는 이제 되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디즘적인 것과 정보혁명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의 미술 운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의 60년대 말의 실험 미술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그 서구의 실험 미술가들 혹은 개념 미술가들과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제 그때 서구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처럼 이제 증폭,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돼서 작동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기는 좀 80년대부터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어떤 전시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선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백남준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백남준의 위성상부작, 이게 이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든가 바이바이 키플링이라든가 세계와 손잡고 같은 이 작업이 단순히 이제 위성 아트의 실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예술에 있어서의 정보라는 것들이 어떻게 상호 교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에서 선구적으로 보여줬던 프로젝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뭐 이렇게 위성을 통한 이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동시다발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80년대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들을 이제 야기했던 것이 아닐까?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이 위성 3부작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세계와 손잡고 랩 더 월드와 같은 쪽으로 가면은 이제 좀 문화 그러니까 방송사의 프로젝트처럼 좀 변질이 되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91년도에 테크놀로지의 예술적 전환이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한국 작가들의 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르네블록이라는 큐레이터가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는데 한국 제목은 그 큐레이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제목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예술적으로 전환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정보 소통 방식이 어떻게 작가들에게 전환되고 있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전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시의 어떤 차원에서는 작가들에게 영향들을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뭐 팩스 아트니 뭐 복사니 복제니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한 미디엄 정도로만 생각했던 한국 씬에서 정보의 전환과 매개 혹은 변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맥락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로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회 광주 비엔날레 때 이제 특별전으로 인포 아트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이 인포 아트 전시는 백남준에 의해서 이제 이니셔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백남준을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뭐 로봇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백남준은 매우 정보의 문제에 정보라는 것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전자혁명 혹은 정보의 과정들의 의미들을 발산한 이제 그런 경향들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백남준이 인포아트라는 이름으로 하고 그의 전시를 이제 신시아 군맹과 김홍희 선생이 이제 같이 이제 해서 만들었던 전시죠. 그래서 이 전시는 세 갭으로 나뉘는데 이제 인터랙티브 예술과 뭐 대화형 기구 제작 그리고 이제 아시아 이제 비디오의 멀티미디어 예술 그리고 전 세계 비디오 이렇게 전시가 전시 자체는 그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그 가시화되지는 않았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이 전시는 저도 직접적으로 보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보의 이슈들을 한국에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심포지엄 형식의 그 토크가 이루어져서 1, 2부로 나눠져서 이제 이런 정보 예술, 정보의 문제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데서 이제 그 비평의 문제들, 예술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심포지엄이 있었던 거죠. 이 심포지엄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바바라 런던이라든가 존 할트만이라든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미디어와 뭐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도시화 영상전 중에서 이제 의식주라는 전시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화 영상전은 96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98년도를 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 1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시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미디어 환경, 새로운 테크놀로지 환경이 출현하는 시점에서 그 삶의 문제들 그리고 도시의 문제를 작가들을 통해서 살펴본 그런 전시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식주라는 것들이 먹고 입고 거주하는 곳의 그 문제들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차원의 그 의식주의 문제를 다룬다라기보다 이제 변화된 미디어적인 조건들, 변화된 과학기술의 조건들 속에서 이런 상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부분이 한국 작가였기 때문에 한국 작가들을 초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던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렇게 선택한 전시, 한국에서의 전시들은
그러니까 이제 미술에서의 과학,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과학기술 일반이라기보다는 이 정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야기할 어떤 현상들을 탐구했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차원에서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물론 이제 뭐 개념 미술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실현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제 시스템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작동시키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발생적인 측면들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창작의 개념, 창작이라는 용어 자체가 더 이상 미술에서 유효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창작이라는 개념이 이미 20세기 후반부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거나 뭐 제작한다거나 뭐 그린다라는 차원들보다 선택되고 그리고 배치되고 그리고 에디팅되는 것으로서 그 창작의 개념들이 변화되었거든요. 많은 작가들이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선택하고 편집하고 그것들을 배치시킬 뿐인 건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창작,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들은 산업과 기술의 발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전 과정들이 제너레이팅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와 기술과 같은 방식들에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제너레이티브하다라는 것들이 이 창작 그러니까 이제 미술에서 어떻게 의미 규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좀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와 연동돼서 한편으로는 작가들은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 기계에 대한 어떤 환상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자동 기계와 AI와 같은 것들은 매우 제가 볼 때는 깊은 연관성들이 있는데 이제 이 방향이라는 것들이 그렇다면 자동 기계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혹은 이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자동 기계화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번햄의 이야기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번햄은 이미 이제 예술의 세속화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속화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만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좀 더 대중적인 측면으로 확산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누구나 쉽게 접하고 쉽게 생산해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곧 이어서 하는 말들이 예술가들이 여기에 표현 그대로 하면은 각 분야 한계 내에서 어떤 독특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변화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예견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번햄은 다시 한번 이제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제 다른 이해들을 조건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한국에서는 보통 뭐 소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들의 가능성들을 어디까지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엄 촘스키를 다시 이렇게 호명하면서 이제 이 언어와 상호소통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이것으로서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시스템 내부에서 예술의 생존이라는 것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보장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 글은 끝맺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현재 이 AI와 예술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AI와 예술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이슈로 작동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